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를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기관명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기관장 김성조.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이 있으십니까? 네, 그럼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장님이야 여러 공사 직원들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경주 출신, 바로 이 지역구 출신 박차영 도의원입니다. 자, 보문단지 동영상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니까 중심상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실에서 이 매각건에 대해서 보고하러 들어가셨을 때도 상가에서 일부 간부들 가서 시위를 하셨죠. 그럼 사장님, 2017년 12월 18일 날 경주시장 민주증권에 대해서 의견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예,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광공사가 유력 업체에 우리 상가를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 전달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나, 다라, 마까지 있거든요. 예, 그게 첫 번째가 우량기업 투자유치였고요. 두 번째가 지역 전통시장 상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은 구역 내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 종합관광단지 특성에 부합하고 관광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업종을 유치해주기 바란다. 면세점 등. 그 다음 네 번째, 보험 기존 상가 건물의 활용 방안도 균형 있게 고려하기 바란다. 다섯 번째, 단지 내 주변 환경과 시설에 연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공사에 보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상인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공사 측에서는 뭐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셨습니까? 예, 처음 이 회의가 시작될 때부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경북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광단지 매각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사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7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핵심이 핵심이 지금 데모하시는 분들 시내 상가하고 보험단지 상가 매각건에 대해서 관광공사 측에서 뭐 좀 검토를 했다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보셨는지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상가 매각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상당한 어떤 매각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매각에 의해서 재산적 손해를 올 수 있다고 느낄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6년 동안 방치되어 오고 있는 사장님, 시설을 매각하는 사장님, 그것은 제가 대응 방안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상가에서 모다첩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경주 시내 상가가 지금 400개 점포 중에
100여 개가 지금 공실로 되어 있으니까 모다 측에서 시내권에 투자를 해주시면 거리 이름도 모다 거리를 해주겠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못 들었습니까? 예,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 공사 측은 처음부터 이사회 회의 때부터 쭉 내용을 보고 또 매각 공고가 나가고 난 후에 사업 계획서를 보면 쇼핑이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패션. 처음부터 이렇게 여기에 복합 상가가 짓는 걸로 이렇게 매각이 진행돼 왔습니다. 맞습니까?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 계획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모다 인허칩에서 제출한 내용 가지고 있고요. 일단 처음부터 우리가 그 업체가 그 서류상으로 보면 그 업체가 다 그렇게 계획서를 내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진수성창 건물 있죠? 예. 그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지금 리모델링에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었죠. 맨 처음에 우리 관광개발공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예. 자, 그 앞에서 또 화면 맨 끝에 좀 떼어놔주세요. 처음 조성할 때. 그 앞에서 우리 박근혜 우리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그 나무도 죽였죠. 지금 여기는 안 합니다. 사진 있거든요. 자,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기념식수 두 번째. 그렇게 그 사무실 앞이라고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돌고 돌아 지금 지수성장 간판에 걸고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성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사 와서 이 건물 매각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 건물. 이 건물 매각할 걸 뭐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예, 사상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이 건물도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감정가가 69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매수 의향을 냈습니다. 내니까 안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하이코를 짓고 난 후에 그 한수원에서 1200억짜리 하이코 건물 지어야 되는데 나머지 1200억 투자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저희들이 받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제2영등관을 하기 위해서 판다고 했기 때문에 타진을 하니까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자, 자기 사무실로 쓰고 있던 건물 팔고 또 여기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 지방의 최초의 컨벤션 센터입니다. 여기 5개국 동시 통일이 됐습니다. 파터 통일됐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됐습니다. 이런 건물에 자기 사무실 팔고 여기에 들어가 똥가리 앉아있으면서 또 우리 이거 건대문화재 등록하려고 할 때 반대 안 했습니까? 담당자가 시 이경훈 과장입니다. 건대문화재 등록 반대했거든요. 이 건물이 경례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등재를 하려니까 반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산업유산을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건물을 또 반대했습니다. 보문단지에 산업유산 지금 지정된 건 아십니까? 산업유산 보문단지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산업유산. 자,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가 21개 시군에 우리 산업유산을 8개 시군에 16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면서 우리 보문관광단지에 이것을 추진하다가 반대해서 못하고 여기 보문관광단지 한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코모드 호텔입니다. 옛날 조선호텔이요. 조선호텔이 지금 산업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거를 갖다 이거 지정 안 받았습니까? 언젠간 이걸 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반대했습니다. 건대문화재 등록에는 팔아먹기 힘들잖아요. 이거 팔아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나중에 매각을 못할까 싶어서 또 반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모다 인허 투입이 지금 한 13,000명 정도 되죠? 5,000 몇 평 앞서서 샀는 거하고 이후에 샀는 거하고 예, 다 한 13,000평 되죠? 예, 5,600평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 전부가 80개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이거를 2층, 3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모를 늘려놨잖아요. 용적률을. 이번에. 그러면 이게 전부가 몇 개 정도 나옵니까?
바다 면적 적게 가면 예. 영주국으로 높여가니까 예, 더 예. 많이 지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부가 몇 개 정도 나온다 생각합니까? 그러면 한 300개 이상 나온다고 보거든요. 시내 전체 점포가 400개입니다. 여기 보문단지의 점포가 한 300개 정도 나온다고, 그것도 다 일반 임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내 상권이 피해를 안 입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데모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공사청을 봐가지고는 자, 빚도 갚아야 되고 91억 빚도 갚아야 되고 빨리 파는 데만 급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인 떨어지자마자 공고 며칠 했습니까? 공고 며칠 했죠? 공고를 뭐 7일간 했습니다. 그 7일간 하면서 공휴일이 많이 껴 있습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온비대만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온비대 올렸습니까? 내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곳에 올려가지고 많은 경쟁력이 있는 우량 기업들이 여기 매수로 좀 그거를 해서 경쟁을 많이 높여야만이 이거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큰 덩어리를 팔면서 온비대에만 올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정부의 자산을 매각할 때는 온비드에만 올리는 것이 온비드에 올렸더라도 자, 관광공사가 이런 큰 건물을 파는데 온비드 매각을 통해서 올린다. 보도자료 하나 냈습니까? 포항 MBC 냈습니까? 신문에 냈습니까? 자, 이런 재산을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홍보 좀 해봤습니까? 일간신문에 한 페이지 안 났고 방송에 하나 안 나왔고 보도자료 하나 안 냈습니다. 그러면서 공휴일 다 빼먹고 나면 며칠 안 되는 그런 공고기관을 통해 가지고 했죠. 그럼 온비도 입찰을 해야 됐습니까? 온비도 입찰. 온비도 입찰을 해야 됐습니까? 세계업체가 응찰을 했죠. 세계업체 응찰을 했습니까? 예. 해가지고 18일날 깨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 가격이 얼마 돼 있었습니까? 그 두 개 업체는 이제 응찰을 취소하고 아니에요. 제가 묻는 말에 예, 한 개 업체가 세 개 업체가 예. 매각 금액이 다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 개 업체가 똑같이 137억 7천만 원이었잖아요. 세 개 업체가. 예. 그날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보면 관광공사 측에서 200억을 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상가가 200억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137억 7천만 원에 이렇게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7월 30일에 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각된 보면은 평당 300만 3천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375-2번지입니다. 그래 됐고요. 그다음 청단 동네 아십니까? 청단 동네 마주 보이는데 거기 커피숍이 많이 있는 데거든요. 거기도 지금 300만 원 이상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2km 떨어진 불루원 밑에 구획정리 지구에 거기도 아파트 부지가 300만 원씩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는 우리 물량내 쉼터 바꿔가지고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명화산성 돌아가는 커브길에 바르게 살자는 비석 옆에 물량내 쉼터라고 있었거든요. 그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쉬어가는 쉼터로 지정이 됐지만은 그게 2013년도에 매각하면서 80만 원도 아닌 79만 9천 원에 이렇게 평당 매각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그거 한번 보십시오. 1,000만 원 주고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요. 커피숍 자리가. 그걸로 인해서 아마 관광공사 측에서도 감사도 받고 또 수사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나 좋은 위치에 그게 어떻게 매각이 됐을까? 어떻게 그 자리에 건축허가 났을까?
그것도 바로 명활산성 밑에 이런저런 이유를 해서 아마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조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송곡동 227-회 36필지 9577제곱미터를 2015년도에 한번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다가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못해가지고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2018년 2월 달에 매각을 했습니다. 평당가가 얼마 정도 매각됐다고 보십니까? 16만 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얼마요? 16만 원. 더 낮춰버리네요. 18만 9천에 매각이 됐거든요. 예. 이게 매각이 되고 난 후에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이게 얼마 정도 간다고 봅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인 상태에서 평당 18만 9천에 매각했는데 자,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가 돼버렸다. 내가 매수하고 난 후에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상승하겠죠. 예? 상승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유독 관광공사가 매각하는 것은 이것도요. 예전과 배로 그대로 정찰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단독 입찰로. 여기 관광공사가 입찰에는 보면은 단독 입찰에 예전과 그대로 그렇게 지금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억? 네, 200억 정도 할 거라 이렇게 지금 호가 137억이 팔렸는데 네. 저는 그 언론을 이제 본 적이 없고요. 기사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 예, 그 서라벌 신문도 있고 예. 그것도 다른 신문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는 보문상가 말고 다른 인근 지역의 땅값이 거기에 비해서 많이 비싸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건데 그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도 다르고 또 용도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공사로서는 법에 정한 대로 두 개의 감정사를 지정하여 그들이 제출하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각했는데 감정가가 왜 그래 싸게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도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으면서 금액이 18만 9천 원이었는데 그게 또 팔고 난 후에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고 난 물량내 쉼터 한번 보십시오. 물량내 쉼터. 예, 팔고 나서 천만 저도 지금 못 삽니다. 그 팔고 나서 용도 변경이 된 것은 우리 공사가 그것을 용도 변경을 공사가 해주지 않았습니까? 기사 내용 공사가 해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 의원님.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까 수사도 받고 조사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물량내 쉼터를 말씀하시고요. 문화재. 예, 그쪽 수사와 조사를 받았지만 우리 지금 어느 한 사람도 그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거나 이런 거는 없는 그건 걸로. 묻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예. 제가 묻는데 좀 맞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까 그 부분도 언급을 하셨기에. 그건 언급을 해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다 끝난 걸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저 문화재 보호구역 그 공사가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혹시 우리 실장 중 한 분한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지역 온비들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한 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필지 중간중간에 팔리면서 이렇게 매각이 될까? 온비드에 한 사람이 응찰을 하고 똑같은 예정가대로 낙찰이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관광공사가 팔 수 있는 땅을 미리 쭉 걸러가지고 10필지면 10필지 그런 곳을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미리 세워가지고 자, 공사가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팔 수 있는 땅이 한 10건 정도 나왔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하고 싶다. 미리 계획서를 세우고 이사회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가 이거를
공고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충분히 홍보기간을 줘가지고 정말 공개 경쟁 입찰을 한다 하면 이런 헐값에 또 이런 신묘한 그런 낙찰은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청에 있을 때 공유재산 관리 담당 직원도 해봤습니다. 제가 공매도 해봤습니다. 2천만 원짜가 6천만 100원에 팔린 적도 있고, 거기는 엉찰자들이 땅 좋은 거는 보통 한 30명 이상 모입니다. 그러면 땅값이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엉찰자가 한 사람이 예전 가격 똑같게 이런 일본뿐만 아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땅을 자 매수자가 나 요 땅 좀 사고 싶으니까 이거 좀 팔아줄 수 없느냐, 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 높잖아 있죠. 저는 뭐 있다고 봐야죠, 그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상가 매각을 조금이라도 그리고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예. 그런 거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예. 현도호텔 맞은편에 호텔을 짓다가 지금 보도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 부지라든지 땅이 좀 부족하다고 그 인근에 땅을 좀 사고 싶다 했습니다. 녹지였습니다. 여기 바로 팔아줬거든요. 서류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다 1차 매각 개명했잖아요. 힐튼 사거리에 5,000평짜리 그것도 모다가 안 샀습니까? 한 번 더 계약도 했대요. 국토부 토지 실거래 가격이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 들어가니까 2016년 3월에 55억 4천에 한번 매각이 됐다가 다시 똑같은 게 2018년 6월에 59억 2천에 한번 매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또 매각이 됐네요. 필지가. 그래서 다시 그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 우리 혹시 네. 예,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들어있는 모다 아울렛에 들어있는 5,000평 부지는 그 2014년 동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성유통이라고 그 업체가 시행업체인데 그 부성유통에서 부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롯데에다가 있어서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그 사람 계약금하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못 치렀습니다. 잔금을 못 치르고 시청에 건축가가 다 있었는데 결국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계약해서 연 18% 이자가 붙고 하니까 결국은 그분이 부성유통의 김광덕 사장이다. 그분이 결국 못 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지방 공개비 되고 그때 공원식 사장 오셔서 이걸 이제 그 법원에 있었습니까? 소송해서 저희들이 선수를 내서 계약 해지가 되고 다음에 다시 공매를 다시 공개 경영을 입회했는데 그때 모다 아울렛에서 그때 70매력이나 그때 구입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거기 매각했는 거 제가 매매 계약서를 봤거든요. 매매 계약서 쓸 때 이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몇 년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뭐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매매 계약서. 특약이라고 있잖아요. 특약. 서반은 안 들립니다. 이현 의원님,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이 매각에 있어서 우리 용도에 딱 맞는, 입에 맞는 그런 사람을 구하고 싶고, 개발 계획도 어쩌면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제한 입찰이나 제한 입찰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공공기관이 땅을 매각할 때는 어떠한 이유에도 관계없이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그거는 이미 제가 물었는 것은 매매 계약서 내용에 개발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개발 그거를 안 할 때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내용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없도록. 자, 여기 보면 또 특약사항이 있거든요. 특약사항에 보면 지금 현재 그게 한 사람이 아직 안 나가고 있네요. 그런 조항도 좀 들어있고요.
저는 얼마든지 여기 사업계획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자, 우리가 2020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21년 1월에 준공을 한다. 운영은 2021년 2월부터 간다. 아니면 이런 사업계획서라도 첨부해가지고 계약서에 뒤에는 붙여가지고 계약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매매 계약서가 일반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럼 내가 매수해가지고 내가 개발 안 하고 그냥 무한대로 뭐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의원님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들은 것입니다. 이게 그거는 그것을 1차 토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요. 지금 제가 물었는 거는 예. 어저께 매매 계약서 체결한 거기에 대한 내용을 10월 28일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물었고요. 자, 일단은 제가요, 시가보다 훨씬 이렇게 저가로 이렇게 매각되는 사유가 좀 앞으로는 정말 관광공사가 먼저 팔 수 있는 땅을 발표를 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충분한 공고기간을 거쳐서 여러 사람이 응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고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보문상가의 민자 유치에는 동의하나 상징탑과 야외 공연장은 보문단지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설계심의 및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존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됐고, 경상북도 지사가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하면서 9월 27일이네요. 여기 3호에 보면 도지사가 이제 공사를 보냅니다. 다만 이사회 등 주변 여론에서 제기된 바 있는 보문단지 야외 공연장과 상징탑 보존에 관해서는 경부 문화관광사 설계 시민의 심의 등을 절차를 통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적합한 시설이 입주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지사가 이렇게 해서 관광공사의 공문이 떨어져서 매각이 안 됐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요 이사회 내용에 보면 공연장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거기에 지적법상 분할이 안 된다고 이래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이사회의록에. 분할 안 됩니까? 지적법상. 저는 분할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적법에 분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매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심부에 있는 것을 도려내고 매각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는데 지적법상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각하기 위해서 성과도, 청량, 경계 청량, 성과도 청량하셨네요. 분할하셨네요. 예. 예. 분할할 때 여기 이제 공연탑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분할 청량을 할 때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회를 하면서 지적법상 분할이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중심부에 있어서 매각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분할을 못하고 매각하게 됐다. 이래 답변해야 되는데 이사회의록에 거기 관광공사 간부가 지금 그렇게 답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도지사도 인정을 하고, 저 말씀 좀 들어주세요. 예. 도지사도 이렇게 보존에 그거를 인정을 하고 이사회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노조위원장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화면 좀 떼어주세요. 탑. 자, 예, 띄워주세요. 자, 이게 근간에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탑을 보시면 밑에 이 바닥이 부채살 모양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프랑스, 독일, 스위스 모든 관광지 광장이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와가지고는 정말 공연장은 더 헐면은 안 되겠다. 더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다. 그때 이거를 조성할 때 벌써 서구의 그런 광장에 그걸 돌들을 도입해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제가 영남대학교에 근대문화재 평가위원회 계십니다. 교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이 공연장을 보이니까 이런 건축자재는 관람석을 얘기합니다. 이게 원석 그대로기 때문에 이런 건축자재는 지금 나오지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몇 년 안 가면 이거는 문화재로 등록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앞으로 화면 하나요? 조성할 때 화면. 네. 이게 역사성이 없다고 봅니까? 보문단지 거기다 건물 다 짓고 그 다음에 경수 그 8개 사직지 구역을 나눠가지고 다 정비하고 휴식과 휴양을 할 수 있는 보문단지 조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탑을 안 지었습니까? 탑을 지을 때 저분은 누구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도 비서들이 수첩에 뭐 적고 있죠? 탑을 가리키고 있고 손가락으로. 그죠? 이게 역사성이 없습니까? 저는 이 사진 하나만 봐도 역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진은 국가기록원에 제가 받았는 사진입니다. 남들이 그냥 가지는 사진이 아닙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받은 사진이거든요. 이거 역사성이 없다고 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단지고. 자, 여기 비스게 관광 역사 이곳에서 시작되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옥상가 다 매각해가지고 다 흘릴 판인데 그 중심부에 아름답게 조성된 자 여기 이 보문탑은 김영으로 이 탑을 건설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성이 없습니까? 그런데 매매계약서 할 때 이렇게 보존하겠다고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준하경 시장님도 SNS를 통해서 보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 건축 설계 심의할 때. 그러면 매매계약서 쓸 때 매매계약서 누가 썼죠? 매매계약서 작성하신 분? 예, 우리 강정훈 위원장님, 강정훈 소장님 답변. 예, 제가 일일이 이렇게 허락은 안 하고 물으셔도 된다고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예. 바로 제가 답변드릴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 매매계약서 쓸 때 예. 사전에 이런 내용 매수자한테 쓸 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매 공고 시에 내가 매매를 위한 공고 시에 그건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사회 의원님 이사회에서 결정되거나 도의 얘기는 저희 공사에서 매매계약 후에 저분들이 이제 입주자하고 설계를 할 때 설계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도 모르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제가 묻는 요지를 좀 알고 답변해 주십시오. 적어도 이게 매각이 되고 난 후에 말이 많았습니까? 계약하기 전까지 한 열흘간 엄청 얘기가 많아가지고 경무 연락일보 또 회장님도 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면서 공사 측에 답변이 그래 안 나왔습니까? 매매 계약 쓰기 전입니다. 계약서. 그래 답변이 나왔으면 최소 매매 계약서 쓸 때 매수자한테 사실 이게 낙찰되고 나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사전에 제기가 많이 됐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기대만 해줘야 안 됩니까? 그게 예의 아닙니까? 얘기는 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아니요. 매매 계약서 쓰기 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안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매매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아니요. 말씀드렸습니다. 매매 계약서 쓰기 전에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도로. 매매 계약서 안은 작성해서 낙찰된 뒤에 저희가 보내줬어요. 한번 검토하라고.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보문단지의 이 상징탑은 상징성이 높고 역사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존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전달했습니다. 매매 계약서 쓰기 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전달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제가 매수자가 통화를 했거든요. 매매 계약서 쓰기 전에 전혀 얘기가 없다가 매매 계약서 쓰고 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나는 너무나 황당했다. 매수자가 나는 너무나 황당했다. 정말 그게 경상북도 지사의 성인상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차라리 그걸 도려내고 우리가 매수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다 사고 나니까 관광공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너무 황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렇게 큰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면 그래도 매수자한테 계약서 쓰기 전에 비록 당신이 이런 물건을 사지 않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설계 심의할 때 좀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 예의 아닙니까?
의원님, 네. 제가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계약서 낙찰되고 된 뒤에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먼저 그분들을 모릅니다. 제가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접촉하고 그럴 수는 없었고 매매계약 체결하러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서고 난 후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황당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걸 도려내고 샀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그거 좀 떼어주세요. 한미 아니야 그거 저거 앞에 예, 간포 관광단지. 자, 우리가 지금 간포해양관광단지에 원자력 혁신연구단지가 들어온다고 현수막 다 보셨죠? 맞습니다. 사장님 답변하실랍니까? 아니면 다른 분으로 할까요? 예, 마이크 좀 켜주세요. 안 들리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무슨 내용 말씀하십니까? 간포해양관광단지에 원자력 혁신연구단지가 들어온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혁신연구단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미 개발돼가지고 사업자가 들어와 있는 분들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제가 업무를 맡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서류상을 확인해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40만 평 개발되어 있는 1단계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네. 그거는 이 원자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이걸 저희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민원 해결을 노력해야 되고 손해 발생하면 이걸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조건부로 우리가 요청을 했고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그 조건에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 다음 장입니까? 아, 네네, 아까 빨간 거 나오는 거요.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사업이 폐기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뭐냐 하면 국제 핵비 확산 공동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가지고 2017년 2월 2일 날 경상북도 지사가 관광공사 경주시장 경주시 유치단 원자력 연구단에 공문을 보냅니다. 내용은 국제 핵비 확산 공동연구단지 조성 계획 통보해가지고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주시장의 관광공사 사장한테 2월 9일 날 다시 또 개발행위 토지사용 승낙을 부탁한다 공문 갑니다. 또 2월 13일 날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게 거의 뭐 이틀 3일 만에 다 이루어집니다. 관광공사 사장이 경주시장한테 공문이 갑니다. 자, 부지 매입은 뭐 어떻게 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공동 대응하되 손해배상 등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경주시 경상북도가 적절 조치한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또 2월 13일 날 또 경상북도가 경주시에 다시 빨리 이거를 좀 회신을 해달라 재차 공문이 갑니다. 자, 2월 15일 날입니다. 저기 태양시 경주시장님이 결재된 이런 내용입니다. 간포해양관광단지 부지 우선 사용에 의견 조획해가지고요. 협의 내용의 부지는 관광단지 조성 계획 부지로 감정한다. 민원 발생 시 공동 대응하고 손해배상 기기 분양대 부지 대야 계약 해제 등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협의해서 부담토록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사업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국제 핵비 확산 공동연구단지입니다. 예. 지금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제2원자력 연구 유치 선점을 위해서 계획 중에 SFR. 예. 지금은 SMR이잖아요. 예. SFR 종합효과시험시설 스텔라2입니다. 사업이. 그래서 제가 도의 원자력과에 전화를 냈습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지금 기 사업자가 들어와서 있는데 원자력 연구단지가 들어오면 그 사업자가 손배상 청구를 할 때 경상북도 경주시에 책임진다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미 사업이 폐기됐는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래 나왔고요. 경주시 의견입니다. 경주시 의견 똑같았습니다. 준하경 시장님 이거 다 보시고 저한테 문자도 가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스텔라2 SFR 사업인데 지금 SMR 사업이고 사업 내용이 다 변경됐는데 어떻게 그걸 적용해가지고 경주시가 손배상을 하느냐. 거기 남하다 호텔 짓는데 700억 들었죠. 골프장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골프장에 연간 12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남하다 호텔 1년에 10,000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관광단지에 이런 원자력 시설이 들어온다 하는데 그분들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까? 좋아합니까? 의견 한번 들어보시면 계세요? 접촉하신 분? 저희가 접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관광단지로 내가 3분의 1을 개발해가 30만 평 정도 개발해가 관광사업자가 관광공사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팔아먹은 그 소유주가 그 땅에 원자력 연구단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관광단지로 개발되어 있고 현재도 관광단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주한 입주업체들의 그분들하고는 대화를 나눠봤죠. 그분들의 뜻은 관광단지로 계속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려고 하는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그 협조 요청을 저희가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적하신 의원님께서 이 앞에는 스텔라 사업이 지금은 원자력 연구원 사업이 다르다는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은 저희기 때문에 저희가 안 팔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법률 자문은 의원님 말씀 그런 분들 얘기도 지금 의원님을 통해 처음 듣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지금 네. 색다른 의견도 그래서 법적으로 잘 검토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제가 거기 라마다 호텔하고 골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의 예. 의향이 어떤지 사무감사를 앞두고 예. 제가 작년부터 이 문제를 지적을 했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미 앞으로 개발될 거, 관광 개발될 걸 예상하고 이미 예. 들어와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의향이 중요하니까 예. 어떻냐고 제가 수차 물어봤잖아요, 작년에도. 예. 원래는 또 혁신연구단지가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또 제가 물어봤을 때 경상북도 경주시가 손배상 책임을 진다 하던데 제가 경주시청에 들어가서 이 서류, 일건 서류를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장님하고 통화를 해보고 또 도에 통화를 해보니까 이 사업은 폐기됐기 때문에 거기 원자력 혁신단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미 사업자한테 손배상 청구해서 우리가 물어줄 의무는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리라도 알아보시면 됩니다. 예.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정보를 알려주셔서 법적 대처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쪽에 예. 지금 개발이 되게 이래 있고 이래 돼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요. 거기 골프장이하고 그 라마다 호텔에 계시는 분들이 예.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아니 그 의견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강한 입장입니다. 여기 예. 원자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 이제 겨우 울포 고속도로가 뚫혀가지고 골프 치러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12만 명이 오는데 갑자기 원자로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완강한 입장을 보였고요. 라마다 호텔도 700억 들여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이라도 그래 하면 700억 그거 물려주고 나간다고 이런 말까지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동향을 관광공사도 좀 아시고 예.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미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손배상의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두 기관은 아니야 그거는 프로젝트가 무효화되는 거다. 일을 하는데 관광공사는 아직까지 그거를 믿고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의견이 서로 틀리니까 예. 내일이라도 관계부서에 한번 가셔가지고 예. 그때 당시에 그 서류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예. 더 좋고 그래 이미 관광사업도 들어왔는데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들어보시고요. 예. 김현장 변호사까지 사과라도 하겠답니다. 김현장. 예. 그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동향을 한번 예. 살펴보십시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 왜냐하면 하겠습니다. 경주시도 그거로 손배상 책임질 수 없거든요. 경상북도도 손배상 책임질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대처를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